건강하면 이분이죠. 건강 챙김이. 강은미 요가 및 척추 재활운동 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작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우리 청자켓 입고 왔는데 청자켓 어디 벗으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더 동작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입고 있을까요, 우리? 동작 입기 전 뭐 그렇게 다시 입을 것까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딱 만나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달았잖아요. 둘 다 청자켓 입었네 했는데 그쵸? 상의하지 않았지만 맞춰서 나왔어요, 그쵸?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 더워졌죠? 네, 근데 저는 더운 날씨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이 날씨가 전 너무 좋아요. 숨이 턱 막히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몸이 근육이 저도 네. 이렇게 추우면은 이렇게 많이 수축되고 이래서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고 이렇게 이제 특히 소화기계 이쪽이 좀 많이 약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제일 커요. 그냥 이렇게 몸이 안 건강해서 사실 건강했으면 운동 안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타고나게 건강했다면. 네. 그리고 요새 그래서. 이 아이가 방학이어서 너무 바쁘시다고. 네, 그쵸.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제가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되는 느낌.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듣고 있나요, 아이가? 네,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갑자기 하트를. 사랑해, 가나. 아니 이렇게 바쁠 때도 운동을 어떻게 해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를 가면 그 시간에 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방학이면 그 이제 요즘 그 한국 교육원에서 네, 그 한국교육원. 네, 한국교육원. 네, 거기서 이제 점토 미술 하는데 그냥 거기 복도에서 네.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서서 할 수 있는 아이가 운동. 수업에 들어가고 그거 기다리면서 네, 1시간 반.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전 몰랐 아무도 못 봤을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어머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 잘 보이지 않을까요? 복도에서 혼자 운동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어머님들 거의 약간 드랍픽것만 하시니까. 그렇죠. 그 계속 앞에는 이렇게 있지 않죠. 있지 네. 않고 아니면 휴게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휴게실에서는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했다고? 복도가 아무도 그랬어요. 복도가 아무도 없고 일단 수업 중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복도에 서서 이렇게 플랭크 포즈도 바닥 짚으면 그러니까 벽 짚고 플랭크 포즈 하고 벽을 짚고. 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배워야 되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좀 틈틈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근데 진짜 그거라도 안 하면 운동을 할 타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그쵸. 정말 없더라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학교 다니는 자녀 있는 분들은 이제 방학이라서 좀 힘드실 거고 아니면은 그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창 이 시간에 일하시는 시간이라 또 운동할 시간이 없을 그러면 텐데 또 의자에 앉아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의자를 도구로 삼아서 핑계 대지 말라는 우리 요가 강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근데 저희 언니가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이 동작 해보라 이랬더니 네. 야,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팔을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약간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휴게실은 가야죠. 제한이 있구나. 맞아요. 아니 오늘은 근데 진짜 우리 다 요청하신 부분들이 많았던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강은미 요가 강사가 방송을 하면서 문자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어떤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니면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참 많이 문자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언제 한번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네, 오늘은 갱년기가 사실 딱 그 갱년기 주로 있는 그 나이대 우리가 알고 있는 50대, 60대, 맞아요. 50 주로 50대죠. 40대 후반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45세부터 55세. 45세부터 네, 55세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늦으면은 뭐 55세인데 거의 보통 45세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빨리 폐경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폐경이라는 단어 말고 요즘에는 완경이라고 맞아요. 완경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완경이 빠르신 분들은 저 40대도 봤어요. 40인데 빠르구나. 네, 완경하신 분도 계시고 뭐 늦으면 뭐 60, 네, 그때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 편차가 있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40, 50대지만 사실 이 갱년기라는 게 네. 미리 알아두면 준비하기도 대비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젊으신 분들은 조금 네. 더 젊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갱년기 나이대이신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간혹 60대 70대인데 나는 40, 50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뒤늦게 이렇게 갱년기처럼 네, 이런 오실 뭐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맞아요.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난다 네, 하시는 있어요. 분들도 계시고 네, 있어요. 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네, 남성 갱년기에 갱년기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방송은 사실 남녀노소 모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좋고 일단 근데 네. 이제 여성 갱년기에 먼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갱년기라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완경되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여성 호르몬 어떤 건지 아세요? 여성 호르몬. 네. 아실 거예요. 에스트로겐. 네, 맞아요. 에스트로겐. 그거가 이제 여성분들은 어쨌든 월경을 하면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다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보통 그 주기가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생리 주기. 네. 그때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신했을 때는 프로게스테론. 네, 걔네들이 이제 임신 호르몬이라고 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에스트로겐이 떨어졌다가 이런 과정을 그 우리 몸이 이렇게 그 조절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어쨌든 완경을 하게 되심으로써 에스트로겐이 아예 이게 거기서 이제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성 갱년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쵸, 이거는 그쵸.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쵸.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음식 때문에 이게 유사 갱년기라고 하는데 유사 갱년기도 있어요. 네, 유사 갱년기라고 그러니까 뭐 남성 갱년기처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진짜 정말 저희는 호르몬의 변화 가지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여성분들도 음식은 똑같이 일회용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한다든지 화장품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내분비계 교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환경 호르몬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환경 호르몬 있어서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보통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디서 명령이 내리는 줄 아시죠? 명령은 다 뇌죠.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근육을 움직일 때도 뇌. 우리 뇌를 어쨌든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다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를 그 호르몬을 뇌가 명령을 해서 이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월경을 준비해야 돼 하고 이제 임신을 준비해야 돼. 이 뇌가 다 처리하는 부분인데 음식을 통해서 그런 음식을 통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도 그래요. 네. 뭐 그래요? 과음 한다든지 뭐 유제품 그리고 이제 특정 약물 같은 거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원래부터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신장이 원래 좀 안 좋다든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간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유사 갱년기 그러니까 갱년기가 아닌데 그냥 계속 월경은 하고 있고 네. 아니면 또는 폐경 이제 완경해서 더 이상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흡수해서 뇌에서 이제 처리하잖아요. 그럴 때 아직까지도 이제 그 난소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분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원래 나와야 되는 수치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그래서 그냥 갱년기를 잘 극복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유사 갱년기일 때는 좀
자기 몸 관리를 좀 제대로 유의하셔서 더 하셔야 돼요. 신경을 쓰셔야 되네요. 네, 유사 그래야지 갱년기일 자궁 때는.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에서 어쨌든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구나. 대사 질환, 뭐 염증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음식이나 그 환경 호르몬, 진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심하다 그랬어요. 그 화학물로 된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화학 물질들. 네, 그게 근데 진짜 피하려고 심하다고. 해도 피할 네. 수가 없는 게 거의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플라스틱이 아닌 게 없고, 예, 맞아요. 반찬통부터 심지어 물도, 시작해서, 네, 맞아, 예, 반찬통. 물도 그렇고 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조절하거나 운동으로 좀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제 끝부분에는 운동을 간단하게 이제 갱년기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 네. 그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거요? 지금 갱년기인지 아닌지 알아볼 완경하신 수 있어요? 분들은 지금 바로 체크 가능하세요. 어떻게 체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60세에 네. 이제 완경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60세에서 이제 5를 빼는 거예요. 5년을 60세에서 5를 네. 빼, 그러니까 완경한 나이에서 네, 5를 빼요. 네. 그러면 55세 네. 거기서부터 10년 동안 갱년기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호르몬이. 그렇게 네, 나온대요. 맞아요. 그 호르몬이 아무래도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오. 이제 저하되면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분비량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그렇구나. 완경이 되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그 갱년기 안에 이제 네네. 포함되어 있는. 완경한 나이에서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네, 거기서부터 10년 동안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갱년기 기간이다. 네, 맞아요. 근데 아. 제가 여기 들어봤을 때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나는 뭐 갱년기 없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뒤늦게 나타나신 분들도 네, 계시고 맞아요. 그게 처음부터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그래요. 네. 그 차이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이 사람은 갱년기를 심하게 앓고 오래 앓고 어떤 사람은 몰랐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늦게 나타났다고 근데 하지? 유전일 수도 있어요. 유전일 수도 있어요. 어제 유전. 어저께 맞아요. 유전. 어제 네. 그때 LA에서 변하지 유전자 검사 하시는 분 나오셨었거든요. 네. 다 하고 유전이구나. 싶습니다. 저도. 어, 저도 궁금합니다. 어제 너무 신기했어요. 예, 네. 침으로 타액으로 네.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사실 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유전은 유전일 하지만 수 이제 있구나. 예방과 보완을 조금 해볼 수 있다면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갱년기 증상이 좀 미미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경미하게. 그렇구나. 나중에 제가 뒤에 그 증상들 얘기했을 네네네.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제가 문자로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문의하셨다는 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네. 예를 들어 그거예요. 갱년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맞아요. 뭐 갱년기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맞아요, 갱년기 때문에 우울해요. 근데 맞아요. 여기에 좋은 뭐 운동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네. 제가 갱년기라는 어떤 좀 포괄적인 주제로 잡은 건데 네. 그러면 오늘 그런 갱년기 그리고 네. 갱년기의 증상들 네,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2부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약간 우리의 몸을 조금 근육을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게 이제 밑작업을 좀 할 수 있는 동작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저번에 근육이 나이대가 됨에 있어서 근육이 감소한다고 제가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셨죠. 네, 그때 네. 이제 그게 이제 45세, 55세쯤 되면 그때부터도 이제 우리 근력이 많이 이렇게 소실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근육량이 만약에 100%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100%다. 네. 그러면 40세가 됐을 땐 85%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육은 깎여요. 그냥 거기서 뭐 더 채워지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50대가 되면 72%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5세랑 55세에 갱년기가 시작된다면 이미 근육의 감소 또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더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호르몬의 문제인데 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별 그런 걸 못 느끼는 이유가 운동으로서 걔네들이 다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근력 손실을 좀 막아줘서. 그렇죠.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도 있고. 네.
네.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 근데 그런 운동들을 그냥 제가 항상 운동을 꾸준히 고루고루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편해서 필라테스만 한다거나 요가만 하는 게 아니라 PT도 받으시고 필라테스도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다 총합적으로 해줘야지 네. 이제 내 몸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채워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30대 때는 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느꼈을 땐 한 40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후반까지 괜찮은 것 같고 40대부터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히 저도 지금 이제 41이기 때문에 느낌이 확실히 30대랑 40이랑은 그리고 몸도 체형도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죠. 더 크게 와닿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근육이 80%밖에 없으면 이미 40대 때는 6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0대 때 되면 그냥 이제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을 가지고 내 근육을 계속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갱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력이 없는 상태가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네. 점점 증상이 좀 심하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래서 갱년기를 뭔가 이거를 없애고자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일단 나오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접근을 하시고 그냥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다 보완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갱년기 극복하시려면 하나만 운동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쉬기도 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명상도 하셔야 돼요. 세 개 다가 세 개 다가 합쳐졌을 때 이제 내 몸이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냥 운동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음식만 먹어도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뭐 그렇게 불편한 점 없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빨리 회복하고 빨리 치유되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면 진짜 막 아팠다가도 금방 치유되고 막 속상했다가도 금방 행복해지고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듦에 있어서 그게 이제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게 몸,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노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그 광고를 잠깐 듣고 와서 갱년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지 혹은 내 와이프나 우리 엄마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는 운동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우리 댓글에 신비주의 남쌤님께서 강사님 외줄타기 하실 수 있냐고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왜 외줄타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요새 뭐가 있어요? 챌린지가 있어요? 산타모니카 가면 많이들 하던데요. 외줄타기를 산타모니카에서 많이 해요? 정말 멋있긴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 딸도 되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잘못 넘어지면 중간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중간으로 떨어져서 거기 부위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심해야 돼. 저는 외줄타기 처음 들어보. 서커스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운동으로 외줄타기가 있어요? 네, 운동으로. 진짜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셨구나. 그래서 저는 왜 뜬금없이 외줄타기지 했는데 이런 운동이 있구나. 특히 균형을 잡는 운동이기 때문에 뇌랑 치매나 이런 거에 훨씬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안 넘어지는 게 무조건. 그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좋다고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해보고 싶지만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는 걸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거 물어봐. 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오늘은 강은미 요가 및 척추재활 운동 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강사님이 자켓을 벗어 던졌다는 이유는 벗어 던진 이유는 이제 뭔가 동작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서 운동 동작을 눈에 익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바로 따라하지 못하시더라도 한번 보고 나면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못 봐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우리 라디오 코리아 구독하신 분들은 나중에 요 코너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갱년기 증상. 네.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일단 네. 이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근데 체크를 그냥 있다 없다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 이게 한 5 정도 된다. 아, 뭐 10 정도 정도를? 된다. 어.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하나라도 이게 포함이 된다면 네. 어쨌든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만 네네, 있어도요? 하나만 있어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그냥 갱년기다, 어.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 경미한 갱년기 상태이다. 뭐 아. 중증도가 있는 갱년기 상태이다. 아. 아니면 심한 갱년기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네, 나눠지는. 갑자기 불안해지네. 벌써 시작됐을까봐.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린다. 네, 이제 이게 10 정도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갱년기가 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발한 증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건방증이 심해졌고, 체중이 증가했거나 피부나 모발이 건조하다. 그리고 앞가슴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느껴진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호흡을 길게 하지 못하고 짧은 숨을 몰아쉬게 된다. 손발이 저리거나 쑤시고 관절 마디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쉽게 피로하고 전신에 힘이 없다.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자다가 계속 이렇게 화장실을 가느라고 잠을 또 못 자게 되면서 또 수면 장애가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열감, 그리고 감정 기복이 또 이렇게 심해지고, 이런 이유가 사실 그 갱년기 그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좀 증가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네, 스트레스 받는, 콜티솔이 네, 막 화나고 막 이런. 아.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 기복이 심하죠. 네, 그것 때문에 코티솔이 분비가 많이 되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내 몸의 그런 호르몬 자체에서 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고. 그렇구나. 아, 호르몬이 그래서 그렇게.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아, 그 코티솔 때문에 네, 그렇구나. 코티솔이 다 이기는구나.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게 그래서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많아요. 이게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게 수면 장애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많고.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랐다가 네, 더웠다가 네. 갑자기 쫙 그런데 이런 이거 것들. 운동하면 자율신경계 정말 안정화되고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운동을 처음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40대 50대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운동을 그냥 바로 하시면 괜찮은데 네네네.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이미 60대고 막 뛰는 거나 펌핑하는 게 좀 힘드시다. 그러니까 사실 뼈도 골다공증 그 여성분들은 40대 많으시죠. 50, 네. 그 45세부터 필수라고 알거든요. 맞아요. 골다공증 네. 검사가. 네. 그 이유가 에스트로겐이 그 역할을 해줘.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모든 장기를 다 도와주고 조절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이제 갑자기 없어지고 안 나오면은 그 부위가 예를 들어서 뼈에 가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뼈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면은 그거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약간 그 충격을 주는 뼈에 충격을 주는 그런 운동을 그러니까 점핑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지금 60대 분들은 못 하는데 네네. 40대부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60대 분들도 만약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근력이 어느 정도 붙고 이러면은 그런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 갱년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훨씬 갱년기가 왔을 때 잘 아무렇지 않게 내 몸이 건강하게 지날 수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얘는 그 조절이 네, 되고. 조절해주고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그래서 그 왜 갑자기 완경되거나 갱년기 때 뭐 그런 그 고지혈증 뭐 고혈압 그 심장에 둘러싼 그런 네네. 혈관의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서 뭐 불안정형 동맥경화반, 뭐 불안정형 협신증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다음 시간에 나올 운동하기 전에 오늘은 그 근력을
내 근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근감소증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제가 오늘은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쵸. 운동을 지금 하기 운동을. 전에 네네. 요걸로 근력을 좀 키우고 네. 운동을 좀 몸을 만든 다음에 네, 맞아요. 갱년기를 위한 운동을 따라 하시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4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리고 좋아요. 요가에서도 네. 그 어떤 연구를 보면 독일에서 어떤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1,306명을 이제 그 분들을 가지고 요가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그거를 연구를 했었는데 네. 확실히 요가를 한 사람들이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그러니까 뭐 안면 홍조나 발한이나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완화되었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요가 동작에 저도 이제 요가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낀 게 정말 요가를 매일매일 하면 약간 만병통치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렇게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동작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한 2-3개 정도 너무 좋아요. 네,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지금 방금 우리 강사님께서 갱년기 증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모든 거가 다 해당이 된다고 네. 갱년기에는 진짜 다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맞아. 지금 나이가 63살, 63세인데 네네. 지금 말하는 그런 운동들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정말 잘됐다. 간단해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댓글로 오늘 선생님 옷이 너무 예쁘셔요 하셨는데 한번 한 바퀴 돌아드릴까요? 갑자기 또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매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샤라라라 마이크를 하면서. 옆으로 맞아요. 좀 근데 치워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매트로 의자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의자를 가지고 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샤라. 재밌으시죠? 이런 거. 네, 어떤 거냐면 네. 네. 준비물이 뭐예요? 편한 일단 옷. 의자가 있으면 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60대 분들은 운동하실 때 서서 하는 것보다 좀 앉아서 하시는 게 마음의 안정이 좀 그쵸, 넘어지거나 그러면 네, 안 되니까. 마음의 안정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이제 금파워라고 해서 그것도 다음에 한번 금파워 운동 근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짧게 이렇게 금파워 운동이라고 그냥 앉은 상태, 네, 의자에서 앉은 상태에서 어깨 이렇게 손을 가져가거나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거나 뭐 주먹을 쥐시거나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것만 해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어날 때 좀 빠르게 일어나고 앉을 때 좀 천천히 앉고. 일어날 땐 빠르게 일어나고 네, 앉을 때는 좀 천천히. 그럼 네. 허벅지에 힘이 좀 들어가겠는데요? 네, 천천히 그렇죠. 앉으면? 네, 그래서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네. 무릎이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이 뒤로 가 있으면 안 돼요. 무릎이 앞에 나오면 안 되고 네. 무릎이랑 그 발목이랑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상태에서 발이 무릎이랑 일직선이 되게, 그러니까 90도가 되게 만들게 그렇죠, 90도. 앉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천천히 앉고 요거를 이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요게 이거는?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요렇게 일어나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섭다. 그럼 네. 그냥 잡고 여기를 약간 이렇게 잡아주고 의자를- 다리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서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은 네네. 어떤 걸 잡거나 아니면 지팡이 같은 거 잡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일어났다가 천천히 내리고 앉았다가 그리고 이제 손거리가 있는 의자에 앉으셔서 팔꿈치를 이제 뒤로 좀 모아주는 거예요.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팔꿈치를 약간 날개뼈를 가까이, 조이고. 조이면서 네. 모아진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팔을 미면서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요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의자면 좀 안 올라갔다가. 되긴 하겠다. 그렇죠. 삐끗하면 아무래도 넘어질 것 삐끗하면 같은데요. 넘어질 수 네, 있으니까. 그쵸? 저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가지고요. 방금 삐끗한 것 같은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뒤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내려. 이거는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죠? 팔뚝. 네, 팔뚝이랑 팔뚝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옆에 이 날개뼈 있는 데도 네, 그렇고. 그 정거근 있는 이쪽에도 이 살을 왜 여기 튀어나와 있는 살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속옷 입었을 때 튀어나오는 네. 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거 하실 때도 배에 힘 주고 다리
다리를 바닥으로 민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힘을 다 함께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배에 힘 딱 주시고 제가 힘 한번 안 줘볼게요. 그냥 네. 팔에만 힘 주고 그럼 이런 자세로 자세가- 이렇게 되면 일단 이쁘지도 않지만 힘도 허리.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배에 힘을 딱 주면 네. 자세가 일단 예뻐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배에 힘을 잡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10회에서 12회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틈날 때마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밴드가 있으면 좋긴 해요. 밴드. 근데 밴드 없이도 하셔도 괜찮아요. 네. 밴드 없이도 하셔도 밴드 괜찮아요. 없이 하거나 밴드 대신 뭐 수건 이것도 괜찮아요? 수건은 좀 안 수건은 돼요? 안 돼요. 수건. 어. 왜냐면 이거를 밴드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발목을 여기를 잡아 당겼잖아요. 네. 발목에 걸고 밴드를 걸고 다리를 필 때 이게 밴드가 늘어날 때 내 다리가 힘을 뻗어서 네. 이렇게 싸우는 힘을 써줘야 되거든요. 아, 저항하는 그러니까 힘을. 늘어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늘어나는 걸로 꼭 어. 해주시는 게 좋고. 집에 탄력 밴드 있으시면은 스타킹. 좋을 것 같고. 스타킹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타킹. 집에 스타킹 있으시면 그래서 스타킹이나 탄력 밴드 그런데 집에 하나쯤은 있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맞아요. 밴드를 어떻게 이용해서 운동을 하나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걸고요. 발목에다 근데 밴드가 걸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자세에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네. 밴드를 거실 수 있는 분들은 밴드를 걸어서 오른 다리에 걸었다면 왼손으로 왼손 이제 지금 여기는 의자에 못 거는데 밑에 의자 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의자 다리. 움직이지 않는 의자는 의자 다리에 약간 이렇게 돌려서 묶어놓고 운동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 거죠. 그럼 올리면 이 밴드를 이렇게 밴드의 힘을 저항해서 무릎을 펴주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그냥 무릎만 펴주면 되세요. 이거 짐에 헬스장에 가면 네. 무릎 운동 허벅지 운동하는 네. 들어 네, 올리는 그런 거, 네, 그런 운동이랑 거. 똑같은 네, 효과가 맞아요. 나겠네요.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펴주시기만 하면 되는 앉은 거예요. 상태에서 네, 무릎을 피는 거. 네, 그렇죠. 자세. 이렇게 펴서 이거 예전에 강사님께서 무릎에 되게 무릎 좋은 안 좋으신 분들.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 운동이라고 따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력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력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 괜찮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네. 또 이제 팔 쪽을 또 운동을 하실 거면 또 네. 오른 발에 발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직각으로 무릎 되게 놔두시 놓은 상태에서 이 팔을 그냥 접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서 팔꿈치가 밴드를. 90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밴드를 발에 걸고.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밴드를 들어 올리면 왜 네. 아령 들어 그렇죠, 올리듯이 아령 들어 올리듯이. 네, 팔에 힘이 주게 네. 되니까. 근데 이거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면 안 되시고 어깨를 뒤로 보낸 상태에서 가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배에 허리도 힘을 펴고. 잡고 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어. 이렇게 이것도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10회에서 12회 네, 근데 만약 정도. 이거는 정말 잘 알아셔야 되는데 네. 지금 전문 강사분이 따로 없으시다면 네. 내가 내 몸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요거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할 그래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무리가 되면은 이 그만 자세가 하는 게 틀어지면 좋아요? 처음엔 자세가 똑바르고 당길 때 전혀 문제가 없이 밴드를 이렇게 당길 수 있었는데 이제 한 10번, 8번 했는데 막 이 몸이 막 굽어져 있고 어깨가 막 말려 있으면서 억지로 하고 있다. 그냥 힘을 다해서 다른 근육을 쓰면서 그러면 한계가 넘어지신 거예요. 아. 그 한계로는 가면 안 되고 내가 펴져 있는데 힘을 적당히 쓸 수 있어서 여기서 부들부들 못 쓸 것 같아 할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냥 쉬어야 동작을 되고. 안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한쪽씩 했는데 만약에 좀 더 강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양다리 다 잡은 상태에서 당겨주면 더 밴드의 힘이 두 발로 밴드를 잡으면 밴드가 길이가 짧아지기 길이가 때문에 더 짧아져서. 힘드는구나. 네, 그렇게 어.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앞으로 팔에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밴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위에 끊어지는 부분이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밴드 끝을 잡으시는 거예요. 끝에서 이 엄지손가락에서 얘가 밴드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그 새끼손가락의 뒤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또 중간에 내려놓고 이번에 팔을 필 거예요. 이 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앞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 힘든가 봐요. 다시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금니를 깎게물고 얘기하시네. 네, 이렇게 앞으로 어. 올리시면서 네. 근데 팔 근육 진짜 호흡을 멋지시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해주시면은 네. 이게 팔의 운동에도 이제 좋고 어쨌든 근력을 좀 잡아줄 수 있고 다음 운동을 준비하기 내 밑작업인 거죠. 아. 그런 운동을 하기 이제 좋은. 요거는 시니어 분들도 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네, 근데 네. 대신 거울을 보고 자기 자세를 좀 보면서 네, 하시는 게 네,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큰 거울이 있다면 네. 마지막으로 동작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밴드를 뒤로 보내서 네, 이제 그 뒤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준 상태에서 등에다가 걸고. 네. 또 이번에도 밴드가 아까 이번에 좀 반대로 이번에는 엄지 손가락이 그 새끼 손가락 쪽에서 밴드 끝이 나오게 네. 이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앞 정면에서 보면 약간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벌려져 있어요. 다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고 호흡 정리한 다음에 숨 마시면서 앞으로 쭉 폈다가 내쉬고 후 가지고 오고 숨 마시면서 앞으로 쭉 나갔다가 옆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주먹 펀치 하는 느낌인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것도 네 이렇게 10회 정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결국 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네. 하시면 되는 건데. 네 어. 맞아요. 근데 좀 안전하게 밴드를 좀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밖에 외에도 네. 뭐 체간을 이용하는 운동들. 그러니까 체간이 우리 머리 중앙에서부터 우리 생식기 이직선으로 말하는 이 인체의 중심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엎드려서 네. 동작 2개만 더 해도 한 개만 더 할 수 한 있을 개만 것 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네, 엎드린 상태에서 그냥 상체를 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체간을 네, 상체만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이렇게. 뭐 손까지 띄우실 수 있다면 손도 어, 띄우시고. 그럼 등이랑 허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힘이 좀 근육이 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비행기 슈퍼맨 자세랑 맞아요. 비슷하네요. 그런 그쵸?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요가에서는 또 여기서 이제 부장가사나라고 이렇게 코브라 자세, 이렇게 올라오는 이 코브라 동작도 자세. 되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신 동작들은 근력을 좀 안정시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네. 집에 계실 때 틈틈이 집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네.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골반 들기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저희가 2탄도 준비했잖아요. 네네. 2탄은 너무 멀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스케줄을 방송 날짜를 네, 잡아서 그래요. 잊지 않으시게 갱년기 2탄이 있다는 거. 갱년기 2탄에는 음식 조절하는 식이요법도 맞아요. 알려주실 거고 또 이렇게 근력을 강화하고 계시다가 본격적인 또 운동을 갱년기 어떻게 운동도 또 알려주신다고 할수 하시니까 네. 기대해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좀 오늘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굿데일레이 오늘 같이 인사드리겠고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